딱 들어놓아서 잠자리를 무렵쯤에 뻥뻥 울면서 네가 오늘 죽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네가 오늘 재판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네가 유죄 판결했어. 뭐 이렇게 이제 우는 게 미네르바의 우엉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우는, 밤에 우는 미네르바의 우엉이라고. 진실을 뒤늦게 알려줘.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는 자기만 낮에 좀 크게 울어서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내가 너 자꾸 울어. 지금 어느 때인데 미움을 사더라도 크게 울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렁이가, 부엉이가 되고 싶다. 그런 측면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랄팔을 지지한다는 거죠. 아무튼 친일 성향이 있어요. 그분은 자유지상론자. 자유주의자란 것은 자유지상주의자하고 다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는 간섭을 전혀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재용 교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즘이 있으면 그건 신성 불가침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저항적으로 대듭니다. 그런 지상주의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2, 3할에 있어서 저는 이분을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무엇이 문제냐.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전문가 주류층의 이해, 아까 말하면 역사도 그렇고 대일 관계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팩트 인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뭔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조사 연구를 해놓고 그걸 이제 설득력 있게 연구하면서 국민들의 저변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상식 있는 사회, 양식 있는 서구 사회의 지적풍토라면 우리는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그렇지 못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상 우리가 식민 지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패전국으로 6년간 남의 나라 지배받은 것도 첫 경험이지만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지배받은 첫 경험이잖아요. 그런 것들 역사가, 양국의 역사가들이 다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것에 대해서 접근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사 연구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연히 교육은 엉망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국력사 강성과 좌파 정권의 일본이 인식 변형으로 한일 관계가 됐다. 이건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역사상 우리 남한만 가지고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까지 합치면. 그렇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한 나라지만 북한의 강한 국방력 이런 걸 뭐 가중평가해가지고 넣으면 남북한 합치면 지금 세종 때보다도 우리가 대일본 국력이 위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역사상 최강국일 수도 있어요. 한반도에 들어서. 그러한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도 우리 좌파 정권의 대일본 인식이 아주 강성의 변도다. 일본 그런 건 너희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솔직히. 지난 그런 4년 아니었나요? 부정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파들은 지금 현 정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현 정권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아베가 물러난 다음에도 관계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현 정권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베가 싫었지만 일본 사람들 현 정권이 싫다는 거예요. 현 정권이 있는 동안 아무튼 얘기하기 싫다. 그 다음에 정치 역학상 지도층의 대일감정 의혹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욕하고 비판하면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이명박도 순식간에 지지율이 회복되죠. 문재인도 순식간에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러고 싶은 유혹을 늘 느껴요. 앞으로 대통령이 된 정당 지도자도 그런 유혹을 느끼고 그런 인센티브가 늘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학학에서. 그렇죠. 그래서 근대사 관련 글자를 못 읽겠네요. 사진이 보여서. 뭐라고 써져 있죠? 근대사 관련 밑에. 밑에 통해서는 긴 시간 필요. 밑에 거 눌러. 30번. 네? 안 보여? 제가 사진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대사 이름에 맨 마지막 줄이. 여기 근대사 관련 맨 마지막 갈등에서는 긴 시간 필요. 양국 공통. 처음 맛본 식민지 앤드 패전 경험. 이게 마지막 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일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36년이라는 일제 식민지 경험이 첫 경험이고 그 36년간의 우리 역사를 조선사로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국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일제강점기 36년사는 독립운동이 잠깐 가르치고 지나가 버려요. 지금 36년에 우리 선조들 그 시기에 수천만 명이 이 땅에 살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시기 역사는 우리 후손들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등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도 패전 후 6년간, 6년 반의 미국 점령기 그 시절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해야 굉장히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일 간의 관계는 그 지금 우리의 식민지가 해방된 지 지금 이제 80년이 안 되잖아요. 일본도 패전에서 80년이 안 됐잖아요. 역사란 것은 지금 80년, 70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7, 80년 사이 한일 관계사를 완전히 그 시기의 역사를 정립시키고 해소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150년, 200년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어리, 갈등을 우리 스스로도 지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가르치지? 우리가 지금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그 패전했지만 패전 직전은 일본 역사상 그 메이지 유신 이후 70년간은 일본 열도가 일본 역사 2000년상 최전성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의 3분의 1을 먹고 아시아 태평양 남태평양의 절반을 먹고 일본 역사 2000년 역사의 최강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될지 아직 역사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우리가 막 식민지 역사를 배상해라, 책임을 져라, 사죄해라 할 때 일본은 어떻게 말하면 사죄했잖아요. 했다, 할 만큼 했다. 이 가해국자로 지배 국가가 이 조선 우리 한국에 요구하는 것만큼 이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런 나라 한번 들어봐라. 일본은 그렇게 나와요. 독일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식민지 국가였지만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난 국가하고 우리는 해방이라 하잖아요. 이제 독립된 이후에 경제 지원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나라가 한일 간 관계에 보다 더 나은 그런 관계 있으면 일본 놈들은 갖고 와봐라 라고 그래요. 실제 일본 놈들은 우리가 36년 식민 지배한 거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 나라를 뭐 그냥 침략해서
빼앗은 그 점도 있지만 너희들이 잘 고찰해고 보면은 너희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됐다. 마지막에는 이 또 히로부미가 얘기했듯이 정치 지도자 의식과 이 나라는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그 이또가 자기 일본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너희 나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느냐. 너희 일제가 한일합방 전에 한일합방 반대하면서 병합 반대하면서 이 나라는 병합할 나라가 아니다. 이놈들아, 우리보다 훨씬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의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 돼서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나라를 정치를 대신해주고 있지 않냐. 이 나라는 조금만 보호 정치를 하면 정치가를 키워주고 다른 나라와 대항하는 외교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면 얼마든지 자립할 나라다. 병합할 나라가 아니다. 또 일본 수상한테 반박하는 회견이 1907년 우리나라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 놈들은 그런 걸 드는 거예요. 이또가 너희들은 그렇게 욕하지만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를 그 통감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죠. 그 수상된 놈이 이또 형님 그 조슈 지금의 야마구치현 선배 형님이니까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지금 이 나라 집어먹으라고 통감에 그거 안 치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자리에 뭉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신문 회견에서 이상한 회견이나 하시고 선배를 윽박질러요. 형님 도쿄에 오세요. 저랑 담판하게. 그래가지고 그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통감 별주에 불려가가지고 자기 후배함 싫은 소리 듣죠. 이또가. 그쵸.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정책을 뭐 수상에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정책을 대폭 수정하죠. 그리고 이또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이또가 너희들 제일 미워하는 이또가 상대적으로 그때 제대로 된 말을 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또를 제일 미워하지 않느냐. 이또는 사실 안중근한테 총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저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또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가야로 우리말로 바보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새끼들 내가 지 나라 지민족을 얼마나 생각해줬는데 날 죽여? 바가야로 일본 놈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바가야로라고. 마지막 말이 바가야로라고 그러면서 단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놈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식민지를 했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 나라 정치가 식민지배를 당할 만큼 나라가 농망으로 허약한 국가가 돼서 일본이 아니었으면 청나라 말고 러시아나라 엉망이니까 러시아나 미국 그 나라에 먹혀 들어갔을 거 아니냐. 너희 나라가 독립 자존을 지킬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변을 해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자기는 이웃 나라가 너희 나라를 식민 촉탁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우리 뭐 인도네시아나 그 동남아시아를 지배한 서구 일간 국가들보다 절 그 약탈적이었다. 그 말은 지네들끼리만 하고 절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는 안 한대요. 지 나라 내부 문서나 지들끼리 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양심적으로 약탈하지 않은 침략 국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식민 지배받으면서 조선인 인명피해 마지막 전쟁기 7년 동안 빼고 식민지 국가에서 조선만큼 인명피해가 적은 나라, 조선만큼 경제가 발전한 나라 있으면 나와봐라. 지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경제사학자들 다수가 그걸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 얘기, 이거 다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이제 요 뒤에 우리나라 국력을 이제 상대 비교한 건데요. 상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구인데, 인구를 우리나라 인구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선에서 인구를 추계한 것도 있고, 명색이 참 부끄러워요. 인구학회에서 엄청난 돈을 통계청이 인구학회에 줘서 인구 대사전이라는 큰 책을 통계청이 냈어요. 근데 참 제가 그걸로 만들어본 한일 격차인데요. 너무 엉망으로 나와요. 엉망으로 나오냐면 그 인구학회 인구를 가지고 한일 국가를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던 시절도 나옵니다. 국력 일본보다 센 시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그 인구학계 통계를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웬제네한테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보다 더 높게 추정하고 있어요. 참 통계청도 그렇고 인구학자들도 일본 통계를 모르는 거죠. 안 본 거죠. 자기 박상에서는 추계해본 거예요. 임진왜란때 적어도 일본 인구보다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 이제 3분의 2 수준으로 주장합니다만은, 인구학계 추계하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요. 이런 엉터리 통계를 인구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워서 그걸 제가 이용을 못하고 부도로 놨어요.